들으신 것처럼 이 영화로 시작된 김광석 씨 딸 사망 의혹, 경찰이 오늘 여러 논란에 대해 일단락을 일단 지었습니다. 오늘 경찰의 브리핑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 표현이 뚜렷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서현 양의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왔고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모아 피의자가 평소 서현 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질환, 폐렴, 이물질 흡입이었고 피의자가 서현 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본격적인 얘기는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할 테지만 그 전에 백수원 변호사님, 이 정도면 따가운 여론의 시선에서는 벗어난 겁니까, 서혜순 씨가요?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상호 기자의 폭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대중들한테 각인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결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벗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혐의를 생각을 해보면 서현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겠다, 유기치사 혐의하고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저작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소송 사기였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엄마, 또 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굉장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비도덕적인 문제가 이렇게 결합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벗어났다고 보고, 이제 향후 서혜순 씨가 지금까지 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상호 기자의 고발이나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이제는 또 새로운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김 기자님께서 그동안 서혜순 씨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브리핑 이후에 혹시 서혜순 씨랑 연락을 하셨나요? 네, 그 전화 통화만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토요일쯤에 한 8시간 정도 이 김광석 씨 사망 이후 사망 과정, 그다음에 서현 양 사망 과정, 기존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공개를 하기가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전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번 이 경찰의 발표가 있은 이후에 서혜순 씨랑 통화를 했는데 일단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법률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 풀려서 다행스럽지만 이 실추된 명예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찾겠다 해서 이제 박훈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 서혜순 씨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서혜순 씨가 일체 언론에 나타나면 이제 아무래도 이 화살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기를 끊어놓은 상황입니다. 김대호 기자 전화만 받으셨나요? 그러면 서혜순 씨가 앞으로도 언론 활동,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인터뷰를 추가로 할 생각은 당분간은 없는 건가요? 아마 당분간은 본인의 의지로서는 할 생각이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박훈 변호사가 허락하는 부분이라든가 박훈 변호사와 함께라면 그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고든 다른 명예훼손 소송이든 확고하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소장 접수 때 이제 서혜순 씨나 아니면 또 박훈 변호사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군요. 서혜순 씨가 과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사회적으로 거의 무슨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호 씨가 왜 저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도 이상하게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 하신다, 진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예, 김 교수님, 사실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딸 서현 양에 대한 유기치사와 그 사기 소송, 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은 그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무혐의가 됐네요. 네, 어느 정도 사실은 여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는 해요. 결국은 그겁니다. 유기치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사망할 수 있도록 고의로 방치하거나 방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것처럼 뭐 경찰이 방대하게 조사한 것 같습니다. 47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 119라든지 그다음에 학부형 주변에 있는 지인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일기장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일기장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SNS 한 것까지 전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예. 서현 양이.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인 게 또 있는 게 사망하기 직전에 병원 가서 진료 한 3일 동안 했던 기록.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여진 게 국내를 오가면서 가부키 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이제 이게 아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어떤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고요. 뭐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도덕적인 비난과 법적인 책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저희는 법적인 책임부터 짚어보긴 해야 되니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는 서혜순 씨가 급성 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 그러면 딸과의 의사소통도 충분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친구들과 SNS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폐렴 증세라는 게 사실 일반인이 딱 보고 아 이거 폐렴이네라고 단정해서 알기 좀 어렵고, 그리고 딸아이가 감기 증세가 있으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면 유기치사라는 건 말 그대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 방치했던 정황이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기치사는 인정될 수 없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소송사결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딸의 사망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근데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 소송수계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한 이후에 파기환송돼서 또 항소심이 열릴 당시에 딸의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딸의 생존 여부는 이 저작권에 관련된 소송에서 전혀 쟁점이 아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딸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사망했으면 재판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냐. 어차피 상속인이 서혜순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의무가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그게 딸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소송사기하고 유기치사 부분을 둘 다 이제 무혐의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 덧붙여서 조금 이번 경찰 조사가 얼마나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강도 높게 진행됐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서혜순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서현 양이 사망한 장소에서 경찰관 한 10여 명이 동원이 돼서 현장 검증과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병원까지 가는 과정을 검증을 다 해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가장 또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부분, 그다음에 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상호 씨나 아니면 또 김광석 씨의 형이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결국 됐는데요. 이 딸이 이제 지적 장애가 있지만 전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서혜순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은 좀 짜증도 내고 그다음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놀리는 친구에 대해서 약을 올리기 위해서 TV 앞에 서 있는 등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이제부터 저희가 또 집중할 것은 이제 서혜순 씨의 반격이 시작되나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혜순 씨가 이 사건 터져서 중심에 섰을 때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강용석 변호사가 거절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 박훈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도 서혜순 씨 입장을 굉장히 대변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지금 서혜순 씨의 변호를 맡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서혜순 씨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선임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박훈 변호사의 보도자료 낸 것을 봐도 이제 공세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사건 처음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는 일단 그 법적 대응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이상호 기자가 책임을 질지 안 질지는 건 나중 문제지만, 하여튼 첫 번째 일단 고소 혹은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이상호 기자와 그다음에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외에 또 언론사들까지 지금 포함할지 여부,
거기에다가 기타 뭐 저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패널들까지 할지 여부 이런 범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 그 박훈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서해순 씨를 변론하게 된 박훈 변호사가 이런 본인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과거에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도박을 하고 있다. 팩트 없는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뭐 더 읽진 않겠습니다. 저희도 방송 전에 박훈 변호사와 연락이 닿긴 닿았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서해순 씨가 박훈 변호사를 눈여겨보고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서해순 씨와 이 박훈 변호사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김광석의 노래를 가장 사랑했을 때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시기에 빠져 있을 때 김광석 씨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는 가수였다고 해요.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조금 이 법조문이나 아니면 판결문을 뒤지다 보니까 이상호 씨 주장 부분들이 여러 가지 허점들이 발견된다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 서해순 씨가 알게 되면서 서해순 씨가 연락을 해서 변호사 선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이제 박 변호사가 뭐 네. 일개 평범한 사람이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일어서 내가 이렇게 네. 나서게 됐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네. 이제 명예훼손과 무고 등이 진행이 되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서해순 씨가 공격을 하게 되고 이상호 기자나 이제 김광복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방어하는 이제 체제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박훈 변호사 얘기는 그래요. 이상호 씨 측에서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범을 만들었다. 서해순 씨. 네, 서해순 씨를 연쇄살인범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아도 살해했고 영아 어린애 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광석 씨 살해했고, 그 다음에 김서연 양까지 살해했고. 맞습니다. 세 명을 연타석으로 연이어서 만약에 진짜 살해했다면 이건 연쇄살인범 맞죠. 근데 그렇게 연쇄살인범으로 매도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봤고, 본인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이 사망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릴 사람도 서해순 씨가 그 당시에 없었을 것 같고, 예. 알릴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그 사건들은 경찰에서 이 부검까지 해갖고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된 사안인데, 그걸 이제 뒤늦게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취지로 이제 아마 그 박훈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2라운드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뭔가 꿈틀거리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경찰의 오전 10시 무혐의에 대해서 각 인물들이 어떻게 입장차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순 씨 얘기를 쭉 들었지만 법적 대응 반격을 한다 그러는데요. 심지어 백 변호사님 네. 공개 토론까지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 입장차를 유심히 보시면 이상호 기자는 이번 수사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지금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는 취지고, 김광복 씨 같은 경우에는 가만 보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데 다만 이거는 법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거는 처벌이 아니라 천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해순 씨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혐의를 벗었지만 대중들에게 지금 여론을 통해서 100%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 뭐고 비난받을 일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이제 박훈 변호사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잠시만, 예를 들면 저희 이렇게 패널들과 뭐 홍수연 앵커 저 이렇게 토론, 그렇죠. 뭐 대담 뭐 이런 걸 같이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상호 기자, 김광복 씨, 그다음에 박훈 변호사, 서해순 씨, 그리고 방송국도 지정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국까지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까지 제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우호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서해순 씨도 그렇고 박훈 변호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아닌가. 근데 이게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미지수입니다. 예, 김 기자님 사실 이런 와중에 말씀처럼 이상호 기자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취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뭐 이상호 기자가 하와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취재를 하고 해왔다. 경찰에서만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 그 토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상호 씨가 놓치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
이 목맨 그 어떤 법률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에 대한 무지를 깨우쳐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유순 씨 같은 경우에 내밀한 이 부부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는 부분이 이상호 기자는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번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살짝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요. 아마 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백 변호사님, 경찰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부정을 하면 앞으로 이상호 기자의 대응책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상호 기자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오래전 일이고 경찰이 이번에 결국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 자체, 본인의 이 취재 자체, 본인의 영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이상호 기자에게 만약에 형사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무고하고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명예훼손에서 이제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이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때 이상호 기자는 본인의 사실은 본인의 팩트는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지금 계속 일단 이상호 기자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호 기자의 추가 반격, 재반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 저희 뉴스티급과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처벌보다 천벌이다.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일단 김광복 씨도 경찰 수사에는 만족하지 않는 모양새인데 일단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은 검찰에서도 좀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요, 이 사건은 경찰 사건이 아니었어요. 중앙지검에 고소가 돼가지고 검찰 사건입니다. 고소를 접수한 데가. 그런데 검찰에서 서울 이 경찰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동 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 주체가 돼가지고 수사했다고 발표는 경찰에서 했지만 사실은 검찰의 의견이는 한 가지예요. 네, 검찰 사건이라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이게 아주 특별한 새로운 단서가 새로 추가돼가지고 확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훈 변호사 측과도 한번 연결을 했는데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고 김광복 씨도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도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입장문 처벌이 아니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멍해를 썼다라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김도우 기자님. 네. 김광복 씨가 과거에 저작권 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경찰 조사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김광복 씨가 착각한 것으로 소송 시점을 착각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번 사건에서는 이 무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제 김광복 씨가 가지고 있던 혹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을 서예순 씨가 가져가렸던 소송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서예순 씨가 가지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이 김광복 씨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도 일반에게는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김복준 교수님 일단 서예순 씨 법적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워졌나 싶긴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어떤 처벌 가능성에 대한 거에 대해 별개로 하고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사실은 김광복 씨 형 되는 분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신혜순 씨의 동거남이라고 그러나요? 이윤성 씨 실명도 썼더라고요. 서예순 씨의 그 부분도 일부 지금 김광복 씨가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은 이제 어떤 도덕적 비난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더 걱정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2라운드가 있을 수 있어요. 서예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김광복 씨가 얘기한 이윤성 동거남 이야기 이런 거 등등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김광석 씨에 대한 어떤 서예순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요. 그거를 또 밝히고자 덤비면 이건 2라운드가 또 복잡해질 수 있고. 잠깐 언급했는데 이모 씨라고 좀 저희가 수정을 해볼게요.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아니 본인이 김광복 씨가 본인이 실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잘못하면 서예순 씨 입장에서는 어떤 도덕적 비난 요소에 대해서
아마 그 반격의 어떤 일환으로 김광석 씨하고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또 그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이게 쭉 정리를 해보면 영화로 시작이 돼서 이제 김광석 씨의 타살설 그리고 딸의 죽음에 대한 의혹 뭐 쭉 왔다가 일단 경찰에 오늘 조사 결과 일단락이 됐긴 했지만 그 중간에 말이죠. 저희가 이 모든 언론과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사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서해순 씨의 오락가락한 진술이 이 의혹을 키우는데 많은 글쎄 어찌 보면 부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서해순 씨의 대답이 그렇게 일관되진 않았어요. 김광석 씨의 사망한 당일날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언론에서는 A라고 나오고 어떤 언론에서 B라고 나오고 또 어떤 날은 그게 아니라 C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보통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기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서현 양을 뭐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나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본인 딸한테 자신의 딸을 장애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학교에조차 서현 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의혹이 계속 확대가 됐던 거죠. 근데 사실 뭐 저도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 특정 시점의 얘기를 정말 A, B, C, D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사실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의 번복이라기보단 기억이 좀 오락가락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배제하면 안 되는데 되게 대중들에게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뭔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글쎄요, 뭐 오락가락 진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그 서해순 씨의 발언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 씨 손목 흉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흉터 정말 모르셨어요? 네, 잘 몰랐어요. 그럼 혹시 자살 시도나 이런 것도 글쎄 모르겠어요. 워낙 그때쯤 뭐 그런데. 미국에 잠깐 갔다고 이제 하니까 그냥 학교에서는 서연이가 정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다가 들어온 학생이라 아마 미국에 갔나 보다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애가 이게 좀 이렇게 사물상이 많아요. 엄마 나 숨을 못 쉬겠어. 뭐 이상해 그랬으면 응급실에 바로 데리고 갔죠. 근데 정말 서해순 씨의 사실 태도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는데 김 기자님께서 만난 서해순 씨 본인께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는 부분이 있었나요? 뉘우친다기보다는 부족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지만은 누군가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용석 변호사를 하고 싶었던 것도 어떤 기자의 추천에 따른 것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모 방송사에 이 첫 번째로 출연하던 것 역시 그 방송 진행을 하시는 분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는 아주 막연한 추측에서 출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조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방송에 있어서 상방송에 있어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서해순 씨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발언이 바로 이제 이 장애우라는 발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해순 씨한테 직접이요? 왜 장애우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니까는 자신은 여태까지 이 서연이에 대해서 장애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몸이 불편한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해요라고 일상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조금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장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이제 장애우라는 발언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또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장애우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차별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장애우로 다 통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엄마가 자기 자녀를 지칭할 때는 그냥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고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법에 안 맞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대중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맞죠. 그러니까 3주 전인가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희 뉴스특급에서도 실시간으로 한번 봤지만 30-40분가량 쭉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도 어느 정도 조력을 받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가감 없이 여러 가지 조율 없이 나온 발언이다. 이런 게 서해순 씨의 주장인 거네요. 그렇죠. 서해순 씨 주변에 거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준다거나 언론 인터뷰 마이크가 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좀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 뭐 백 변호사님 어쨌든 한 일주일 넘게 떠들썩하게 이제 온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일단락이 된다 아니면 서해순 씨의 제 2라운드가 준비됐다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법적 대응을 할 거라는 건 지금 뭐 이미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하나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애시당초 이게 최초로 시작된 건 김광석이라는 영화 때문이었어요. 예. 이제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계속 갑론을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그 당시에 부검의 분들이나 뭐 표창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이나 부검 기록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그에 대해서는 계속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아시겠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이제 미궁에 묻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건 객관적인 사실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수사 기록하고 그 당시에 부검 소견서를 뛰어넘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김광석 씨의 죽음도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결론을 짓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광석 씨 타살설도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경찰의 이 서해순 씨 딸, 김광석 씨 딸 관련 브리핑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